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다페이스와 함께 Here I Am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10대 여성인권센터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최근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조진경 대표님 또 권주리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다페이스에서 이제 함께 제작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통해서 10대 여성인권센터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됐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대 여성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10대 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또 대표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두 분이 들으시면서 중요한 데 빠졌거나 아니면 뭔가 사실과 다르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에 유입된 10대 여성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정의하며 이들에게 법률, 의료상담, 거주 등을 지원하고 성매수 신고 및 성매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하여 10대 여성의 성인권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매매에 유입된 적이 있는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 또래 상담원들이 직접 온라인 공간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성매수 범죄자들을 신고하는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이 있고요.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법률과 의료, 심리 등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성장 캠프가 있고요. 이외에도 아청법 대상 청소년 조항 폐지와 또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이버 또래 상담으로 시작해서 올해 9살이 된 10대 여성인권센터는 사무국 직원들과 또래 상담원들 또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진경 대표님이 10대 여성인권센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이나 사회 인식 개선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회 인식 개선과 법 제정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2012년부터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또래 상담 사업은 10대 여성인권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2011년에 시작됐고요. 이제 그거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쉼터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2011년도 정도에 이제 그 쉼터에 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쉼터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점점 오는 발걸음이 이제 끊어지니까 쉼터들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럼 찾아 나서자. 그러면은 애들이 어디 있니? 사이버에 있더라. 그러면 사이버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쉼터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걸 독립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10대 여성인권센터가 이 사업을 가져왔죠. 쉼터에서 자생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10대 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 지금까지 이제 7년 차죠. 이제 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저는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아니죠. 그러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쉼터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서 우리한테 줬죠. 그쪽에서 주고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독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 누구냐 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네. 혹시 그밖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최근에 좀 했던 이벤트나 행사를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화여대에서 했던 전시라든가 아니면 다페이스 그 이후에 좀 반응들이 있었는지 후원자가 늘었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막히는 이사가 예, 다페이스 작년 이맘때 이제 인식해서 활동 온라인 플랫폼이랑 오프라인 플랫폼 다 이용해서 활동하고 나서 생각보다 저희가 항상 겪어왔던 내용과 달리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셨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응원이 됐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후원자님들이 아름아름 그 당시에 많이 사실 저희 같은 기관은 후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인식개선 활동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낙인이 있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로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도 반향이 있었고 사회적인 반향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게 조금 사그라서 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심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페이스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지금 아까 그 박송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지금도 그거 관련해서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사회적인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 좀 흐름을 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있습니다. 조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온 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뭐 다페이스 그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보세요? 댓글은 안 봐요. 이제 이 성매매 관련하면 워낙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분들도 욕을 먹지만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도 욕을 먹어요. 그래서 댓글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너무나 힘든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제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댓글들은 안 봤는데 조금 이제 다페이스가 이제 그때 나왔던 영상들은 일단 우리의 시각을 자꾸 성매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피해 여성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냐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성매매를 일으키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축은 성매수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들이 있다는 건데 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죠. 당연히 그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성구매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의 편향성이 바로 성매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성을 구매하는 자들이 누군지 드러내보자. 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멀쩡한 남성들인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 존재자들인지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걸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이 이제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바꿔본 건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둔감하고 있고 성매매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마치 여성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때 이제 다페이스 영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1년 지나니까 조금 약발이 떨어져 아쉬워. 다시 들어야 돼. 2차 네. 두 번째 시리즈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대에서 이화여대에서 예, 그 성매매 피해 여성 그러니까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의 오늘 전 Here I am, Here we are라고 하는 그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들을 매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그 전시회를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일본 팀하고 정식으로 해보자고 12월에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이상을 준비를 하고 일본에도 가고 하여튼 총 뭐 회의가 40차례가 넘게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 투입된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이제 전시 자체에 그냥 뭐 학예 수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대중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싶었고 이 아이들이 그냥 뭐 피해자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애들이 뭐 굉장히 그 상처받지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아이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성과를 갖고 전시회가 이제 12일 동안 이제 잘 됐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전시회 때 또 닷베이스가 와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10대 여성 인권센터의 모습 그리고 닷베이스 영상 이후에 이제 환경의 변화, 이제 성매매, 성착취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전시회도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그 전시회를 통해서 1,5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관람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이번에 책자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제 위로의 한마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와 위로의 한마디를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전시회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그 전시회 때 제가 놀란 거는 그 분들의 성숙한 모습들.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이제 닷베이스 영상도 그렇고 전시회를 이제 지나오면서 활동가로서 제가 대중과 소통하는 거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 전에는 하도 댓글들이 어마무시하고 어마무시하고 사실 시간이 많은 그 악플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악플들을 주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쓰지도 않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워낙 대중들이 이러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두 차례 닷베이스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대 갤러리 그 전시회도 그렇고 그 두 번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거치면서 대중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진 느낌? 그러고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물결을 지금 물결 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그 닷페이스 영상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또 잊혀졌죠. 근데 다시 이번에 닷페이스 2차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해야겠다.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물결에 동참하게 된 게 아닐까 싶고 저는 이때 이 이화여대 전시에서 그 여자 10대 여성들뿐만 이제 상담이나 어떤 그런 치유에 관련된 어떤 작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예술가 분들도 참여를 하신 건가요? 그 예술가 분들이 만드신 작품도 같이 전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저희의 전시회를 그냥 정말 이쪽에 이제 전시회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을 할 때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뭐 의자에다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예술가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굉장히 내용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형식과 함께 내용들이 채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술가들이 이 아이들의 평범한 작품이죠. 그냥 평범한 작품들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 건가 그것들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그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보는 그 이제 전시나 뭐 이런 부분의 기술은 전문성은 있겠지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본질과 그리고 이 성착취 문제의 어떤 본질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많이 아는 거죠. 활동가들이. 그러니까 활동가와 예술가의 콜라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의 일상적인 작품이 전시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드러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한 거죠. 예술가 작품은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설치물 중에 하나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착취에 이제 유인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일 쏟아지는 그 문자 폭탄들 그 방이 있어요. 그 설치 방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할 때 이제 성매매라고 하면 보통 업소를 생각하잖아요. 그 업소형이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는 미성년자들은 업소 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0대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매매 유인되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업소를 형상화시키면 그 여성들의 이제 영업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업소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까 그거를 형상화시키는 거에 좀 고민이 많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술가들하고 같이 이 작업에 대해서 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방에 이제 그 내용들 그 말풍선들에 대해 그러니까 말풍선이 계속 떠다니거든요. 이제 그 말풍선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사이버 또래 상담팀에서 매일매일 겪는 이제 그런 문구들을 계속 이렇게 다 주면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예술가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한 거죠. 그 작품을 냈던 10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번 관람도 하고 어쨌든 지지하는 반응도 많이 보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시가 끝난 이후에 혹시 소감이나 어떤 감정들을 좀 드러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권주리 부장님께서 얘기를 좀. 작품 참여한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시가 끝난 이후에 어제 생각보다 많은 지지 또 많이 방문도 해주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지지가 많이 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부모님이 찾아와서 관람하신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지원했던 아이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피해 친구의 가족들이 같이 와서 관람한 경우도 있었고, 그 전시회 기간 내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성장 캠프, 그 4박 5일 하는 친구들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캠프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이번에 전시회를 같이 관람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의 경험을 전시한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진솔하게 그 각자가 뭐 긴 친구도 있고 짧은 친구도 있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소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전시회를 보고 받은 위로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그 관람하신 관람객들이 이제 응원 메시지를 적는 란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응원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그 부스 바깥쪽에 다 이렇게 부착을 하게 해서 다른 관람객들도 보시고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읽으면서 거기서 또 다른 위로를 받았다고 이제 본인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캠프 과정 안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이제 그 교육장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이제 완전히 교육 관련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경험은 처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교육하시는 분이나 가족이 아니라 정말 사회로부터 받은 지지를 그렇죠. 확인하는 예.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문서화 시켜놨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항상 누군가한테 숨겨야 되는 피해 경험일 뿐인데 누군가한테 숨겨야 되고 알릴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이제 네 잘못이 아니고 이건 어른들이 잘못한 이야기다라는 거를 완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듣는 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했는데 완전히 이런 쪽에 활동하는 사람이 정말 일반 관람객이 주는 메시지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또 뭐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시하면서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그 일본 그 콜라보의 니토상하고 저하고 예. 리토 대표님, 리토 대표님. 이름이 또 이름 내가 아닌 잘못 거 말했을 아니지? 때 맞아요. 니토 유메노님. 맞지? 그래서 이제 니토상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양징자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오랫동안 해오시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이제 피해를 입고 지원을 받았던 친구가 거기 계속 참석을 같이 했거든요. 그 엄마랑 같이 왔었어요. 첫날부터. 근데 어머니는 계속 많이 우셨어요. 굉장히 우시고 그 토크 콘서트도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묻는 말이 뭐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뭐 보람 별로 못 느낀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주는 어떤 기쁨밖에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쟤 왜 손을 어쩌려고 저러지?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나중에 막 문제 생길까 봐서 됐으면 꽁꽁 숨기고 뭐 언론이 찾아와도 대역 쓰세요. 막 안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얘가 갑자기 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비상이 켜진 거죠. 어쩌려고 저래? 어떡하지?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들한테서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이 센터에서 도움받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친구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동지로 느끼는구나. 본인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느끼면 본인이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야, 너 진짜 용감하더라. 너 왜 그랬어? 내가 이제 그렇게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걱정돼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되겠어. 그랬더니 혹시 누가 저 알아보고 해코지 할까 봐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뭐 네가 그거 어떻게 될지 mo르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했던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혹시 다음 전시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당분간은 힘든가요? 전시를 하고 싶어요. 전시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기간 짧아서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근데 10일을 이제 전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3주였거든요. 3주. 그러니까 주말에 안 껴있으면 가보기가 좀 힘들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3주를 기획했는데 10일 해놓고 잘했다 싶었더라고. 너무 긴 힘들었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친절한 전시회가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가가지고 전부 설명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한마디 말씀들을 받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센터 소개하고 뭐 이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부 계속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수시로 들어오는 상담권도 있고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전시가 어쨌든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회를 다니면서 전시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전시 작품을 광고입니다. 네, 들으시고 저희가 공짜로 전부 다 빌려드릴 테니까 이제 저는 전시물이 전국으로 진짜예요. 이거는 그 이제 진짜 광고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 전국에 이제 뭐 중요한 뭐 광역시별로라도 그 지역에 이제 의지가 있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안이네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이제 있으면은 그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 두 번은 내려가가지고 같이 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아련한 숙제로 프로젝트 내면 돼. 프로젝트에 이제 그 사회적 인식은 개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순회를 할 수가 있게끔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딸바 책방에서는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 권주리 사무국장님과 함께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두 분과 함께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